박 기자, 참, 잠깐, 제목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사전에 읽어봤더니, 읽어보면서도, 뭐, 이게 이런 일이 있나 싶을 정도로, 이상한 야릇한 일들이 참, 아직도 우리 주식시장에 많이 있다.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오늘은 이제, 잠깐 보니까, M&A 이제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인가요? 오늘 가지고 나오신 얘기가? 네, 코스닥 종목에 이제 테창파로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테창파로스. 테창파로스의 M&A에 관한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네. 3개월 전에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공시를 통해서 처음 일반 투자자들은 이 테창파로스 M&A 소식에 대해서 좀 알게 됐고요. 이 계약이 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M&A 딜이 아니라는 의미인데요. 아직 현재 진행형인 이번 M&A 딜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테창파로스 어떤 기업인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먼저 좀 한번 좀 설명을 해주셔야 접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지금의 테창파로스는 2007년 파로스 E&I라는 IT 업체를 통로로 우회 상장한 업체입니다. 네. 주력 사업은 프랜차이즈 사업이고요. 쪼끼쪼끼라는 맥주 전문점 브랜드를 좀 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한때 엄청 많았는데요. 그렇죠. 네. 한 번쯤 다 가보셨을 겁니다. 지금이야 브랜드를 가진 맥주 전문점이 많지만은 처음 쪼끼쪼끼 브랜드가 나왔던 1999년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이런 맥주 전문 브랜드가 좀 보기 드물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가맹점을 빠르게 늘리면서 큰 돈을 번 뒤에 우회 상장까지 성공했던 셈인데요. 현재 테창파로스 매출의 90% 이상이 쪼끼쪼끼 등 프랜차이즈 식자재나 기자재 매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쪼끼쪼끼 선풍적인 인기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 2번 정도 가본 것 같아요. 초기에. 네, 그렇죠. 엄청나게 이제 매장 들 때. 근데 지금은 맥주 전문점 많잖아요. 엄청 많죠. 쪼끼쪼끼는 이제 별로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경쟁사가 좀 난립하는 상황이 돼서 실적도 아마 좀 좋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특히 우회 상장 다음 해가 2008년이었는데 금융위기가 터진 시기부터는 실물 경기도 좋지도 않고 소비 심리도 좀 위축되는 상황이라서 악재에 악재가 좀 겹쳤습니다, 회사에. 영업 실적만 놓고 보자면 2008년부터 적자가 지속되다가 2011년에 잠깐 흑자를 냈습니다. 이후 지난해는 다시 적자로 돌아섰고요. 영업 손실이 20억 원, 당기 순손실이 50억 원으로 나왔는데 아마도 관리 종목이나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2011년도에 실적 좀 관리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좀 추정은 됩니다. 추정이 되고, 네, 그렇습니다. 워낙 실적도 안 좋기 때문에, 대주주 입장에서는 좀 매각을 좀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절박한 사정을 우리가 좀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이제 이 M&A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올 6월 중순에 M&A 공시가 처음 나왔을 때 투자자들은 호재가 터졌다면서 굉장히 즐거워들 하셨습니다. 네. 주가가 이를 좀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6월 14일 오후 5시에 첫 공시가 뜨고 난 다음에 다음 날인 15일부터 나흘 동안 상한가 3번을 포함해서 주가 상승률만 52.25%였습니다. 매각 주체는 김석희 테창파로스 회장으로서 주식 100만 주와 경영권을 코오롱 관광에서 65억 원을 받고 넘기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M&A 구조가. 얼핏 보면 코오롱이 테창파로스를 인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코오롱 관광과 코오롱 그룹과는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 일단은 정설인 듯 합니다. 시장에서는 이동보 전 코오롱 TNS 회장의 지분이 코오롱 관광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이게 코오롱이 인수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막 엄청 올랐는데요. 이건 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이동보 회장은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의 동생이자 이웅열 코오롱그룹 회장의 숙부입니다. 네, 작은아버지. 네, 그렇죠. 현재 코오롱 관광에 있는 이건호 회장과 제가 직접 통화를 해봤는데요. 이 회장은 코오롱 관광은 관광업을 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지은 상호로서 코오롱 그룹과 전혀 무관하다고 이건호 회장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관광업을 할 뿐이지 코오롱 그룹과는 이제 무관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코오롱 TNS와 이제 이 코오롱하고도 좀 이제 연관이 별로 없다. 그렇죠. 이렇게 좀 얘기가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자꾸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자, 그러면 일단 이름 때문에 약간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차트 보고 있지만, 네. 6월 달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때 아주 공시가 났었고요, 이때. 네, 그렇죠. 이제 주가가 엄청 올랐죠. 확 뛰었는데, 코어롱도 있고 해가지고 좋은 것 같았는데, 좀 시간이 뭔가 지나면서, 쭉 아닌가? 내려가죠. 뭐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네. 지금. 차트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상호도 아까 좀 이상하고, 자, 다른 문제점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상호만 가지고 뭐 지적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M&A 계약이 있었을 당시부터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이제 좀 취재가 됐는데요. 네. 우선 계약금 문제입니다. 계약금. 그 코오롱 관광은 지분 매각 결정을 내린 태창 파로스 김석희 회장에게 계약금으로 6억 5천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지급된 것은 현금 6억 5천만 원이 아닌 태창 파로스 주식 100만 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공시가 나왔던 시점부터 인수자와 매각자 모두 투자자를 좀 속인 셈인데요. 그 6억 5천만 원이란 것은 이게 65억짜리 딜이었으니까는 네, 10%. 예, 10%를 계약금으로 그 코오롱 관광이 줬는데 이게 아니라 돈이 아니라. 태창 파로스의 주식을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M&A를 이해가 안 되죠. 하려면은 그쪽에서 주식을 가져오는 게 M&A인데. 그렇죠. 계약금으로 주식을 줬어요. 네, 맞아요.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M&A가 이렇게, 그 돈을 준 게 아니라 사올 주식을 줘버린 거고. 네, 그렇죠. 참, 그렇습니다.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데. 네. 자, 일반 M&A와는 상당히 좀, 뭐, 낯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떤 거예요? 좀 더 한번 좀 분석을 해 주시죠. 예, 이걸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네. 이제 매각 주체자인 김석희 회장의 주식 보유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팔 사람, 네, 김 그렇죠. 회장. 네. 김석희 회장은 4월 말부터 올 4월 말부터 올 초까지 보유 주식 전량을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전량을 반대 매매당해서 단 한 주의 태창 파로스 주식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코오롱 관광과 M&A 계약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김석희 회장의 개인 회사인 모스 산업이 그 보유 중이던 태창 파로스 주식 덕분인데요. 그 모스 산업은 태창 파로스 주식 790만 주 정도를 보유 중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한 그 690만 주 정도는 이제 보호회수로 묶여 있고 나머지 100만 주 정도가 살아 있었는데 이 100만 주를 김석희 회장한테 대물 변제로 이렇게 준 거죠. 그 김 회장이 예전에 모스 산업에게 그 운영 자금으로 돈을 빌려준 게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쉽게 얘기해서 주식으로 그러니까 퉁친 겁니다. 퉁친 거다. 예. 그러니까 하지만 이제 결국 김 회장 계약금으로 또다시 100만 주를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코오롱 관광과 아무런 그게 주식이 오가는 게 일단은 없는 셈이죠. 전혀 이제 주식이 오간 상황은 아닌데 네. 계약은 이루어진 거고. 그렇죠. 그럼 참고로 저 김 회장이 쫓기 일종의 창업자, 설립자라고 그렇죠. 보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군요. 예. 그분이 이제 우회상장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대단하신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쪼끼 브랜드를 살려가지고 네.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좀 구설수에 오르신 거죠. 예, 모스 산업. 예. 태창 파로스 주식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네요. 네. 네, 모스 산업. 자, 이 코오롱 관광이 이제 매입을 했다 예. 하는 그 태창 파로스 주식의 이제 어떤 그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네. 좀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또 박 기자가 또 한번 또 지적을 해주셨네요. 어떤 얘기입니까, 이 부분은? 예, 그 코오롱 관광은 M&A 계약의 연장선상으로 그 태창파로스의 유상증자에 참여해서 지분을 확보하기로 일단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48억 원 규모로 주식 수로는 920만 주입니다. 그 유상증자가 아직까지 뭐 유상증자 진행된 건 아닌데요. 그렇게 일단 발표는 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신주 발행가액은 523원입니다. 그 M&A 계약에 그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5억이니까는 네. 65억에 100만 주니까는 주당 6,500원입니다. 그 6,500원보다 유상증자 신주 발행가액이 상당히 낮은 셈이죠. 10분의 1도 안 되네요. 그렇죠. 그 태창파수의 주식을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시가의 10배 이상 준다는 건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실적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낮고 그렇다고 뭐 회사의 자산 가치가 그렇게 높게 책정이 될 수 있나라는 의문도 좀 들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 시점에서는 좀 김 회장이 그 팔면서 네. M&A 그 계약을 하면서 받았다는 계약금 네. 명목으로 받았다는 그 100만 주, 네. 태창파워스 100만 주, 네. 6,500원짜리 주당. 네. 요거는 좀
본인은 어떻게 좀 설명을 하고 있나요? 이거? 네. 그 너무 비싸다 이런 지적도 받고 있는데. 그 당초에 이제 태창 파로스 측에서는 제가 뭐 이렇게 취재를 들어갔을 때 계약금으로 100만 주를 받았다고 밝히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M&A 계약 당사자인 코오롱 관광 외 1인이 또 있습니다. 그 외 1인인 그 개인이 개인. 이 소송을 걸고 넘어졌습니다. 그 이에 대한 취재가 들어가자 그 이제 또 코오롱 관광 측에서는 얼마 전에 그 지난달 말에 정정 공시를 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이제 그 불성실 공시, 허위 공시였죠. 거기에 대한 것은 어저께 또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이 됐고요. 그 공시에서는 주식 100만 주를 계약금에 대한 담보로 받았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해가 되진 않지만은 다른 한편으로 해석한다면은 코오롱 관광에서 인수자금 중 계약금을 지불할 돈도 없어서 M&A를 진행했다고 이렇게 좀 잔인한 꼴이 아닌가라는 식의 공시죠. 그게. 그렇군요. 네. 네. 돈이 없기 때문에 인수자금이 뭐 한 전체 65억이다. 그러면 이제 계약금조차도 지불할 돈이 없어서 그렇죠. 그거를 인정한 꼴이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 처음에 돈이 없는데 뭔가 좀 M&A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공시를 했다 이런 얘기죠. 네. 자, 그러면 태창 파로스를 사가려고 하는 이 코오롱 관광. 여기서는 왜 자꾸만 이렇게 이런 좀 누가 봐도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그렇죠. 무리수라고밖에 볼 수 없는 왜 이런 좀 선택이랄까요? 이런 행동들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그 코오롱 관광 측에 이제 문의를 해봐도 좀 선뜻 이해하기 힘든 얘기를 계속 하는데요. 그 코오롱 관광에서는 태창 파로스 인수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고 좀 말하고 있었습니다. 모른다. 예. 이 부분도 좀 이해할 수가 없죠. 네. 엄연히 공시에 나와 있고 네. 그 수많은 기사들이 올라와 있는데도 말이죠. 이에 대해서 코오롱 관광 이건호 회장은 전화 통화에서 그 태창 파로스 인수는 코오롱 관광 이름만 빌려준 M&A 계약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M&A 누가 하나요? 그럼 이름만 빌려주고. 네, 그렇죠. 실제 딜을 진행한 사람은 이모 씨라는 이제 브로커입니다. 이모 씨. 예, 그 실명을 좀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네. 그 이모 씨는 이건호 회장 외에 그 코오롱 관광의 지분을 상당 부분 들고 있는 황모 이사라는 또 분이 계신데 그분의 지인입니다. 황모 이모 나오는군요. 그러니까 코오롱 관광의 지분을 가진 황모 이사의 지인이 바로 이번 M&A 계약의 브로커로 활약하고 있는 이모 씨다. 그 태창 파로스 M&A들 전적으로 이제 그 이모 씨가 한테 위탁을 해서 이분이 계속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코오롱 관광 사람들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아마 잘 모를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전적으로 브로커인 이모 씨가 태창 파로스 M&A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코오롱 관광 입장에서는 우리는 몰라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이런 거죠. 실제로 근데 그 이모 씨는 코오롱 관광 인사도 아닙니다. 네. 그 한마디로 코오롱 관광에서 딜을 위탁한 인물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태창 파로스 경영진도 이번 그 M&A 딜이 코오롱 관광이 아닌 이모 씨가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계속 그 기자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저한테도 제일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런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재까지 좀 진행 상황, 이모 씨의 활약상 이런 것들을 좀 더 들려주시죠. 예, 그 양수 대금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5억 중에 그렇죠. 계약금 6억 5천만 원은 태창 파로스 주식 100만 주로 일단 지급이 됐고요. 됐다 하고, 중도금 33억 5천만 원도 태창 파로스와 코오롱 관광이 지정한 그 에스크로 통장에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뭐 지급이 안 된 상황이죠. 그 에스크로 통장에만 일단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돈이 들어있는지 확인은 안 되고 일단 알려져 있다. 예, 그래도 태창 파로스 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인정을 했습니다. 자기도 받다, 돈을 일단 받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김석희 회장이 그 코오롱 관광 측으로부터 받은 현금은 일단 없는 거죠. 현재로서는. 그 나머지 잔금 25억 원은 태창 파로스 임시 주총 당일에 지급되기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김 회장은 그럼 아무것도 받은 건 없는 거군요, 그러니까. 100만 주 이하는 일단은 받은 건 없는. 나머지는 이제 주총 때. 예, 주총 때 주기로 했는데 그 태창 파로스 측에서 계속 임시 주총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주총 때 준다고 하는데 자꾸 연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원래는 당초에는 이제 8월 2일로 잡혀있던 임시 주총이 한 4차례 연기되면서 9월 27일, 그러니까 앞으로 한 뭐 나흘 뒤에 로 일단 확정은 된 상태인데 이 말은 곧 코오롱 관광이 나흘 뒤에
그 잔금 25억 원을 이제 좀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 이뿐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유상증자 대금 48억 원도 태창파로스로 코롱관광이 납입을 해야 됩니다. 일단 발표를 했으니까요. 이것만 총 다 합치면은 73억 원 규모인데요. 여기에 공시대로 계약금 6억 5천만 원을 담보로 잡힌 것이라면은 이 돈도 김 회장에게 지급한 뒤에 주식을 찾아와야 되는 거고요. 그 문제가 없는 M&A였다면 8월 초에 끝났어야 되는데 이 딜이 2달째 마무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태창파로스와 코롱관광의 행동으로 봐서는 나흘 뒤에도 또다시 임시주총을 좀 연기하지 않을까. 뭐 섣부른 추측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무엇을, 저는 듣다가 보니까 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M&A예요? 여기서 그러게. 득을 보는 게 누구예요? 이 득을 보는 거는 이제 시장에 알려진 바로는 네. 그 이모 씨 그 브로커가 브로커. 되지 않을까. 브로커가 뭔 득을 보나요? 뭐가 좀- 향후에는 네. 이분께서 이게 다 이렇게 샤바샤바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 일단 추측은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뭐 네. 그것도 섣불리 말할 수는 없는 거고요. 자, 그럼 임시주총 열려가지고 잔금 25억인가요? 다 지급되면 이제 끝나는 건가요? 뭐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남은 일정이랄까, 뭐 일들이. 예, 꼭 그렇지만도 뭐 않습니다. 꼭 이게 간단한 문제는 네.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마무리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계약 자체에 대한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계약금으로 지급된 100만 주입니다. 이 100만 주의 소유권을 놓고서 소송이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코롱관광 외 계약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한 명이 네. 그 본인도 알지 못하는 계약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공시상으로는 그 코롱관광과 그 플러스 한 명 이 사람이 다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임시주총에서 추천된 이사진들이 코롱관광 외 1인의 계약자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인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들 인물은 코롱관광이 위탁한 이모 씨가 추천한 인물들이 대다수고요. 네. 그 M&A 컨설팅 중개 등의 사업을 진행한 서경홀딩스라는 업체의 이사진들이 사내 이사진으로 추천된 게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네. 그 이전에 추천됐던 이사 중 한 명은 또 슈퍼개미로 유명했던 경대현 씨. 아, 경대현 씨. 네, 경대현 씨가 이제 한번 추천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또 추천 이사진에서 결국 제외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적어 보이는데 코롱관광이 자금을 만약에 마련해서 네. 태창파로스를 인수하더라도 계약 당사자도 모르는 일이 계속 진행됐던 터라서 이제 한동안은 소송에 이제 좀 휩싸일 가능성이 좀 큰 상황입니다. 야, 참 대단합니다. 아, 누구를 위한 태창파로스 M&A인가? 아, 참 갈수록 좀 이렇게 의혹이 잘 풀리지 않는 예, 그런 그렇죠. 얘기들이 많네요.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태창파로스는 지금 뭐 일단 거래 정지가 된 상태이죠. 예. 아까 보니까 거래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그 100만 주 때문에 네, 예.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입니다. 하루 거래가 일단 네, 거래 정지니까. 하여튼 좀 이런 기업들은 일단 뭐 재무 구조가 일단 안 좋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좀 우리 기고만장 김사실 보시는 분들은 네, 절대 뭐 관심 갖지 않을 거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M&A 딜도 있다. 야, 하여튼 참 저도 이런 얘기는 또 처음 들어보네요. M&A를 한다고 해놓고 내가 사야 될 주식을 오히려 넘겨주는 이상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박지현 기자로부터 아주 흥미로운 M&A 딜 뒷얘기 한번 잘 들어봤습니다. 우리 투자하신 분들 뭐 이렇게 직접 뭐 사고 팔아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것들 공부하시다 보면은 우리 시장의 어떤 생리랄까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탐험 시간으로 잠깐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